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좀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찾아왔는데요. 수많은 시각예술가들이 무대와 공연과 어떻게 협업했는지를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사실 저도 지난주에 퐁피듀 개관전에 갔는데 그곳에 4m에 가까운 피카소의 작품이 한 점 있는 거예요. 1924년에 피카소가 직접 그린 무대의 막이었는데요. 발레 제목은 메르큐르, 음악은 에릭 사티, 안무는 레오니드 마신, 무대 의상과 막까지 전부 피카소가 맡았습니다. 제가 그 작품을 보면서 한 번쯤은 내 유튜브에 화가나 조각가가 무대와 공연가와 협업한 사례를 좀 소개를 해야겠다 싶어서 오늘 영상을 켰습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시각미술가들은 미술관 바깥의 무대, 공연에서 자신만의 작품 세계를 펼쳤습니다. 과연 어떤 예술가들이 무대 위로 자신의 작품 세계를 펼쳤는지 함께 만나볼까 합니다. 일단 시간을 거꾸로 올라가서 100년 전쯤 어떤 예술가들이 공연가와 협업했는지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피카소가 대표적입니다. 피카소는 실제로 러시아의 흥행사 디아글레프가 이끄는 발레리스 공연 무대와 협업을 많이 했는데요. 디아글레프는 작가들에게 늘 던졌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나를 놀라게 해줘. 피카소는 그 부름에 가장 먼저 답한 화가였습니다. 1917년 이 퍼레이드 무대에 큐비즘 조각을 의상으로 출연을 시키고요. 종이와 나무로 만든 구조물을 무대 위로 올립니다. 이 공연에서는 시인 기욤 아폴리네르가 짧은 글을 쓰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여기서 초현실주의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피카소는 이 무대를 계기로 발레리스의 무용수 올가 코클로바를 만나 결혼도 했고 그 뒤로 삼각모자 풀치넬라, 앞서 본 메르키르까지 총 10편의 발레 무대를 만듭니다. 큐비즘이 무대 위에서 한번 굽이쳐 신고정과 초현실로 흘러간 셈입니다. 호안미로 역시 이 무대와 공연과 협업한 대표적인 작가이기도 합니다. 실제 호안미로의 작품 중에서는 다양한 기악 도형들이 화면을 부유하는 듯한 그런 초현실주의적이면서도 몽환적인 이미지의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호안미로는 1926년 로미오와 줄리엣 공연을 협업을 합니다. 막스 에른스트와 공동 작업이었습니다. 실제 호안미로가 이 로미오와 줄리엣을 위하여 드로잉을 한 게 있는데요. 이런 드로잉도 옥션에서 상당히 높은 가격에 낙찰될 정도로 시각예술가와 공연가가 협업한 작품은 가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시간을 좀 건너뛰어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로버트 라우센버그와 제스퍼 존스 역시 공연가와 적극적으로 협업한 예술가들인데요. 1950년대 뉴욕 머스 커닝엄이라는 안무가가 자기의 무용단을 만듭니다. 그의 원칙은 단순했지만 사실 매우 급진적이었습니다. 음악과 미술과 안무는 같은 시공간에 존재하되 서로를 설명하지 않는다. 무용은 음악에 맞추지 않고 미술은 무용을 받쳐주지 않는다. 셋은 그저 같은 시간을 함께 살아간다. 이 도발적인 원칙이 미국 전후 미술의 한복판으로 들어갑니다. 첫 동지가 로버트 라우센버그였는데요. 이 로버트 라우센버그는 1954년부터 약 10년간 머스 커닝엄과 함께 협업을 합니다. 가장 유명한 작품은 1958년 썸머 스페이스이고요. 라우센버그는 전묘법으로 거대한 배경막을 그리고 똑같은 전묘 기법으로 무용수들의 의상에도 직접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리고 당시에 라우센버그와 상당히 친했던 제스퍼 존스, 연인이기도 했죠. 제스퍼 존스 역시 1967년 공연과 협업을 합니다. 제스퍼 존스는 1980년까지 13년 동안 커닝엄과 함께 예술 자문으로 일하는데요. 존스의 가장 흥미로운 무대는 워크 어라운드 타임입니다. 무대 위에 7개의 투명한 큐브를 세웠고요. 그 큐브 안에 그려진 그림이 다름 아닌 마르셀 듀샹의 그 유명한 큰 유리였습니다. 제스퍼 존스는 앤디 워홀에게도 당신이 쓰는 그 은색 베개, 워홀의 팩토리에 있던 그 은색 베개를 내가 무대에 써도 되겠냐라고 묻자 워홀이 오케이를 합니다. 그렇게 이 헬륨이 든 은색 마일라 베개들이 무대 위를 둥둥 떠다니는 작품 레인포레스트가 만들어집니다. 지금 한남동에서는 알렉스 카츠의 전시가 진행 중인데요. 제가 지난주에 알렉스 카츠를 주제로 강의를 하기도 했고 알렉스 카츠 역시 미국을 대표하는 구상회화 작가로 유명하지만 폴 테일러라는 무용가와 함께 오랜 시간 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재밌는 건 폴 테일러와 원래 로버트 라우센버그가 협업을 했었고 그 협업 다음에 알렉스 카츠가 이어받은 겁니다. 당시 미국의 모던 댄스는 어둡고 깊은 무대에서 이루어졌는데 카츠는 오히려 그걸 다 걷어내고 평평한 흰 빛을 무대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시그니처인 컷아웃, 이 평면 조각들을 무대에 세우기도 했습니다. 이 강아지 조각 같은 것들도 컷아웃으로 무대에 세워졌고요. 실제로 카츠 역시 폴 테일러의 공연을 주제로 한 작품도 있고요. 오랜 시간 이 무대 미술에 자신의 평면성을 표현을 합니다. 이 외에도 1975년 영국을 대표하는 화가 호크니 역시 자신의 회화 세계를 무대 위로 끌어오는데요. 글라인드본 페스티벌 오페라에서 스트라빈스키의 오페라 남봉꾼의 행로를 맡았습니다. 호크니는 자신의 선배이자 18세기 영국의 풍자 판화가 윌리엄 호가스의 동판화 시리즈를 인용해 무대 전체를 거대한 동판화로 만들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 호안 미로, 로버트 라우센버그, 제스퍼 존스, 데이비드 호크니까지 이렇게 역사 속에서 중요한 미술가들은 무대 미술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요. 2026년 6월 그 흐름이 서울에도 도착을 합니다. 바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토 출신의 예술가 코에이나와와 다미엥 잘레의 협업입니다. 코에이나와는 제가 ACK라는 교토 아트 콜라보레이션 아트 페어의 한국 앰버서더로 활동을 하면서 거의 4, 5년간 매해 가을 교토를 갈 때 이 코에이나와 스튜디오를 2번이나 갔었고, 실제 교토 아트페어 현장에서 어린이 미술 워크숍을 할 정도로 제게는 상당히 인상 깊은 예술가이고 제가 존경하는 예술가입니다. 아무래도 코에이나와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이 픽셀 시리즈인데요. 거대한 사슴이 마치 산소방울 속에 갇힌 듯이 크리스탈 구로 뒤덮인 이 조각 작품입니다. 모두들 한 번쯤 보셨죠? 사슴만 있는 건 아니고 다양한 시리즈가 있는데요. 사실 코에이나와가 이 시리즈로 가장 유명하지만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습니다. 실제 코에이나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이상으로 스펙트럼이 상당히 넓은 예술가입니다. 회화, 조각, 설치, 나아가 건축과 디자인까지 예술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예술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1년 도쿄도 현대미술관에서 대규모 개인전을 열었었고, 파리 루브르 박물관 피라미드 아래에 거대한 조각을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실제 제가 아까 말했던 교토 인근에 운영하는 작업실, 이 샌드위치는 건축가, 안무가, 음악가, 영화 감독이 항상 모이는데요. 다른 장르가 조각의 언어로 들어오는 걸 환영하는 예술가, 이 코에이나와가 다미엥 잘레라는 안무가와 협업을 하는 겁니다. 다미엥 잘레는 벨기에 출신 파리를 거점으로 활동하는 안무가입니다. 영화 팬들에게도 아주 익숙한 이름일 텐데요. 루카 구아다니노 서스페리아, 폴 토머스 앤더슨 아니마, 자코 오디아르 에밀리아 페레즈, 이 작품 모두가 다미엥 잘레에게서 나왔고요. 무대 밖에서는 마돈나, 톰 요크, 마리아 아브라모비치와도 협업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2023년 다미엥 잘레는 파리 오페라 가르니의 외벽 자체를 무대로 만들었는데요. 150명이 넘는 무용수가 오페라 하우스의 파사드에 매달려 춤춘 작품 키롭테라. 잘레는 안무가라기보다 차라리 도시를 움직이는 미술가에 가까웠습니다. 2022년 프랑스 정부는 그에게 문화예술 공로 훈장을 수여합니다. 잘레의 안무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는 늘 몸을 하나의 물질로 다룹니다. 물체처럼, 광물처럼, 액체처럼. 그렇기 때문에 이 표면을 중시했던 코에이나와의 작품과도 상당히 맞닿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의 협업이 서울에서 단 며칠간만 공연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공연의 제목 플래닛이라는 단어는요, 그리스어 동사인 떠돌다, 방황하다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행성과 방랑자는 어원적으로 같은 단어란 거죠. 무대 위에는 별가루이자 운석의 잔해 같은 검은 모래가 깔립니다. 무용수들이 그 모래 위를 움직이며 자기들의 발자국으로 풍경 자체를 바꿔놓습니다. 후반에는 어떠한 액체들이 그들의 몸을 덮는데요. 이건 실제로 공연을 봐야 하니까 제가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프랑스 파리에 살았더라면, 50년 전 우리가 미국의 뉴욕에 살았더라면 피카소나 카츠의 이 공연과의 협업을 볼 수 있었겠지만, 2026년 6월에는 가장 동시대적인 작가 코에이나와와 가장 동시대적인 안무가 다미엥 잘레의 협업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저도 가려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난 평소 미술을 좋아했지만 이번 기회에 미술과 공연의 협업을 보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이 공연 기간을 놓치지 말고 꼭 보시길 바랍니다. 타라 움직이는 조각을 직접 만나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